샌드메일 관련 주요 파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는 etc 밑에 메일 밑에 local-host-names입니다. 그 샌드메일.cf 파일에 대해서 때도 설명드렸지만 원래는 이제 그 샌드메일 CF 안에 이제 C 서브레드 설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메일 서버 하나에 그 다수의 도메인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설정할 그 도메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파일이 이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설명했지만 도메인이 하나 있다라고 하더라도 최근엔 다 이쪽 파일에 도메인을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메일 서버에 사용하는 도메인을 실제적으로 설정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줄에 하나씩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메인 3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3줄로 기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설정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etc 메일 때 sendmail.mc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네, 샌드메일 파일을 이제 삭제했거나 아니면 뭐 컴필레이션 파일을 잘못 건드렸는데 도저히 복원을 못하겠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 MC 파일이 일종의 그 원본 샘플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이제 M4라는 명령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링스 관련 자격증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M4라는 명령어 가지고 리다이렉션 기호 써갖고 이제 복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따가 삭제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라는 말 그대로 이름만 보시면 저기 좀 액세스가 접근하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일 서버를 접근하는 호스트나 도메인의 접근 지원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로 허가를 호스트나 도메인을 통과시킬 때는 뭐 릴레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거부는 이제 리젝트나 디스카드. 이건 이제 메시지가 이제 거부 메시지를 보내냐 안 보내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리젝트는 이제 친절하게 거절했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고, 디스카드는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거부되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뭐 이건 또 뒤에 설명드리고요. 자,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필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하고 탭 키로 이렇게 띄우시면 되고요. 첫 번째 필드에 이제 도메인명, IP, 그 다음에 메일 계정 같은 걸 기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프롬, 뭐 커넥트, to 이런 걸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필드에다가 그 다음에 리젝트, 뭐 OK, 디스카드, 릴레이 이런 걸 기입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독특한 이제 샌드메일에서 관련 파일들이 독특한 DB 파일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설정을 이 파일에 하는데 실제 적용은 이제 이 적용된 내용은 access.db 파일에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make면 해시 명령을 사용한다. 이거 잠깐 볼까요? 이거 잠깐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냥 cd etc 밑에 메일 가볼까요? 네, ls 하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네, ls-acc ss 이렇게 별표해 보시면 네, 두 개 파일 보이시죠? 파일로 찍어보죠. 파일 하시고 acc ss 이렇게 별표 찍어보시면 그냥 일반 그 access 파일은 ASCII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캔 명령어라든지 VIO 편집기로 편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db 파일은 머클리DB라고 되어 있고 해시 버전되었고 네이티브 바이트 오더라고 있죠. 독특한 어떤 일반적인 텍스트 파일 형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샌드메일 메일 서버에서는 access.db 파일을 참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파일을 직접적으로 건들 수가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관리자들 사람이죠. 사람은 이제 이 파일을 수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변경된 내용이 access.db에 적용이 되도록 이제 명령을 한번 실행시켜야 되는데 그게 make hash라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 설정에 보시면 이제 프롬이 있고요. 프롬은 이제 들어오는 메일을 거절하겠다. 즉, spammer@aol.com을 그러니까 도메인이 aol.com의 스패머라는 계정으로 거절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이제 밑에 거 두 번째 보시면 도메인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aol.com에서 오는 뭐 다른 계정들은 다 거절을 안 하면 리젝트가 아까 말씀드린 거절을 하는데 이제 거부되었다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발신지한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특정 계정, 요 도메인의 특정 계정으로부터 오는 계정을 거절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도메인 자체를 거절한 겁니다. 여기 사이버 스패머닷컴 리젝트 하게 되면 뭐 포세인이든지 어떤 계정이든지 이 사이버 스패머닷컴에서 오는 거절을 전부 다 거절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패머닷컴 이 커넥트가 있는데 커넥트는 이제 접속하는 예, 그 스패머닷컴에서 또 우리 서버 접속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커넥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접속하는 자체, 그러니까 뭐 메일 MUA라든지 이제 아웃룩 같은 거, PC 같은 거 쓸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차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커넥트는 일단 다 차단합니다. 다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IP로 이렇게 제어하는 거 보시죠. 근데 요거는 이제 291.18.5라고 되어 있죠. 5.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5.대역 전부 다 거절합니다. 여기 네트워크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 IP를 사용한 커넥터 OK죠. 네, 허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 뭐 릴레이하고 OK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OK는 일단은 저 IP인 경우에 도메인이 뭐 DNS 같은 거 조회해야 되지 않는다고. 저게 보시면 실질적으로 127대역이 사설 IP 대역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이제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허가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OK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허가할 때 릴레이라고 하거든요. 릴레이보다 좀 더 이제 강한 허가를 지정할 때 OK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포세인.org 커넥터 들어오는 건 이제 릴레이 허가한다는 그 다음에 이제 포세인.org로부터 도착지. 요거는 이제 이거는 메일 서버의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포세인.org에 들어오는 거는 네, 릴레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넥트는 이제 뭐 보통 이제 접속자 IP 주소나 이름 기반으로 제어를 할 때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보낸 사람, to는 받는 사람 기반으로 제어하는 거고, to는 특히 아까 했으면 메일 서버를 운영하는 도메인이 도메인이어야 합니다. 뭐 이것도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요 정책이 릴레이가 일단 접근을 허용하는 게 릴레이고요. 리젝트나 디스카드는 전부 다 거절하는데 거부 메시지를 보내면 네, 리젝트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부 메시지 없이 무조건 거절하겠다 그러면 네, 디스카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OK는 뭐 릴레이랑 거의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DNS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허가할 때 사용한다라고 예외 처리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명령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방향이 특히 이제 자격증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사실 이게 .db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db. db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죠. 여기가 이제 .db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 .db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편집한 이게 이제 실질적인 텍스트 파일이고요. 네, 텍스트 파일.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불러서 etc 메일부터 access.db 파일을 갱신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makemap hash라는 명령을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격증 시험, 리눅스 관련 자격증 시험에 네,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또 실무에서도 많이 쓰는 그 웨일 관련 파일 중에 하나가 etc 밑에 alias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특정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을 다른 계정으로 전송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뭐 A라는 계정으로 들어오는 걸 B한테 보낸다든지 하는데 뭐 이거는 뭐 한 개만 그 하나의 계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죠. 뭐 웹마스터라는 보통 이제 그 사이트에 가면 웹마스터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뭐 고객 문의할 거 있으면 뭐 웹마스터 뭐 골뱅이 한 다음에 자기 어떤 도메인들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웹마스터라는 계정이 보통 가상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웹마스터를 관리하는 계정이 포세인이다. 뭐 포세인이 이 고객지원센터 팀장이다. 그럼 팀장한테 보낼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 할 때는 이제 뭐 하나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러 메일을 보낼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었죠. 보통 동일한 계정이라는 표현이 참 잘못된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동일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특정, 보통 예, 제가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하나의 특정 하나의 계정, 특정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들을 여러 사용자한테 전달할 때 메일링 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메일링 리스트가 예, 필요한 경우죠. 이게 지금 너무 오타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네. 다음 제 인쇄할 때 다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일 리스트가 필요한 경우에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웹마스터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가상 계정입니다. 이것도 일단 네, 실수할 때 꼭 해봅니다. 웹마스터로 들어오는 계정들을 뭐 고객지원센터에 이제 들어오는 다수의 사용자가 있다. 근무한 다수의 사용자 여러 명한테 보내겠다. 예, 그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별도의 DB 파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건 아까는 메이크맵 해시로 했잖아. 얘는 new alias 또는 뭐 sendmail-bi 또는 대문자 i 또 독특해요. 또 명령은 다르다. 그래서 또 이것도 시험도 잘 나옵니다. 리눅스 관련 자격증에 잘 나온다고 보시면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etc 밑에 엘리아스 있으죠? 네, ls 뭐 마이너스 l 하시고 etc 밑에 엘리아스 있어 별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db 파일이 엘리아스도 있고요. 그다음 파일을 찍어보죠. 이것도 파일을 찍어보면 네, 다르게 나오죠. 아까랑 똑같죠. 자, 근데 명령어가 다르다는 거. 얘는 메이크맵 해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이 파일을 수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 샌드메일은 이 파일을 첨부한다는 거죠. 사람이고요. 네, 샌드메일, 그냥 샌드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걸 수정하게 되면 이걸 이제 갱신하는 절차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메이크맵 해시였는데 지금은 new aliases 이거 new aliases라는 명령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샌드메일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bi 또는 이제 대문자 이렇게 하면 갱신이 됩니다. 이것도 합보입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 설정에 봐보시죠. 네, etc 밑에 alias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콜론으로 필드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웹마스터 하시고요. 콜론 찍고 탭 치시면 되는데 뭐 스페이스를 떼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아예 그냥 안 붙여도 돼요. 제가 이제 부분화했는데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우리 메일 서버 들어오는 웹마스터에 들어오는 계정을 포세인 계정, 유로데 계정, 뭐 JRE 계정, 준 계정, 그다음에 포세인 내역 좀 5개한테 포워딩 시켜버립니다. 자,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막 수십 명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한 줄에 다 쓰긴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메일 파일로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드민하고 이제 땡땡 두 번째 필드는 비워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필드가 원래 이제 따로따로 개정하는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에 include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tc 밑에 메일 밑에 어드민 그룹의 약자로 이렇게 제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은요 메일 리스트 쓰는데 한 줄에 한 명씩 쓰면 됩니다. 지금 한 줄에 한 명. 여기에 뭐 포세인 그 다음에 린이라는 계정이라든지 포세인 네이버닷컴 이런 식으로 한 줄에 하나씩 쓰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메일링 리스트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네 개의 필드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new alias를 한다든지 아니면 sendmail -bi 하든지 또는 이제 마이너스 대문자 i 하셔도 됩니다. 책에는 없는데 마이너스 대문자 i도 해도 된다는 거.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파일, etc 밑에 메일 밑에 버추얼 류 테이블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설명 보시면 하나의 메일 서버에 여러 개의 도메인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호스팅하는 회사, 호스팅은 아까 말씀드렸죠. 서버 하나에 도메인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윈도우닷컴하고 링스닷컴이 이제 그 두 개의 계정이 동일한 지금 메일 서버에 돌아간다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동일한 메일 서버가 돌아가고요. IP가 똑같다고 하게 되면 외부에서 보낼 때는 똑같이 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포세인이란 지금 메일 서버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도메인이 두 개인 거잖아요. 윈도우닷컴이 있고 링스닷컴이 있다고 치면 이 서버에 포세인이라는 계정이 만약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포세인의 윈도우닷컴으로 보내도 들어오고요. 포세인한테 들어오고 포세인의 링스닷컴으로 해도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윈도우닷컴이나 링스닷컴은 동일한 IP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이디가 존재를 하게 되면 똑같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른 회사예요. 이 호스팅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서버에다가 여러 회사가 이제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새들어 사는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인데 각각 회사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CEO라는 계정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CEO라는 계정. 쉽게 말하면 CEO at 윈도우즈닷컴에 들어오는 메일 가고요. CEO의 링스닷컴으로 들어오는 예를 들어 메일이 있다라고 하게 돼. 이게 좀 다른 회사라는 거야. 자,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의 계정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윈도우닷컴으로 CEO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 회사에 그 다른 계정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린이라는 계정이 있다. 그러면 CEO 윈도우닷컴으로 들어오는 거 린이라는 계정한테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링스닷컴의 CEO는 이제 포세인 계정이 들어가게 되면 CEO 링스닷컴으로 링스닷컴 들어온 거 이제 포세인 사용자를 보내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etc 밑에 메일 밑에 버추얼이 가상이라는 뜻이고요. 사용자 태그에 의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건 여러 회사가 한 서버에 있을 때 각각 회사에서
그 특정 계정을 요구할 때, 근데 그 특정 계정 여러 회사에서 다 중복적으로 요구할 때, 예,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CEO는 특정 회사에서 한쪽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예, 그걸 이제 메일 서버에 들어오는 것들을 각각의 다른 계정으로 이제 포워딩 시켜주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얘도 마찬가지로 .db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또 메이크맵 해시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c 밑에 메일 밑에 액세스 파일이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한번 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여기 PW 여기 있죠? 네, LS 뭐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LS의 버트 유저 테이블 별표 이렇게 해보시면 역시 LS-L 해볼까요? 예, 두 개의 파일이 다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로 찍어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형태가 그 버클리 DB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이제 사용자 편집하는 파일은 이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샌드메일 서버가 참조하는 파일은 이 파일이기 때문에 메이크의 해시 작업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해 보겠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자, CEO 앳하고 linux.com 하고 뭐 이걸 이제 포생했다가 탭을 띄우시는 거예요. 탭을 띄우시고 그다음 CEO 윈도우.com은 탭을 띄우시면 탭키 스페이스가 아니고 탭키 띄우셔야 돼요. 탭. 네, 탭키를 띄우시고 이러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이시죠? 뭐, 이게, 골뱅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 포세인 5.5RD 들어오는 그 모든 거. 쉽게 말하면 여기에 뭐, 뭐, 웹마스터든, 그죠? 아니, 뭐, AA든 없는 계정, 뭐, XX든, 그, 그러니까 포세인.org 도메인 들어오는 모든 어떤 이제 메일이 전부 다 이쪽으로 포워딩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동일한 계정 요구할 때도 쓰고요. 특정 도메인 들어오는 거 다 포딩 할 때도 버트줄 탭을 씁니다. 버트줄 탭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 파일을 이제 수정을 했을 경우에, 그죠? 이 파일, 여기 .db가 생략된 거라고 보시면 되죠? 메이크업을 회시해야 된다는 거. 메이크업을 회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프오드 파일이죠. 책에 제가 설명드린 마지막 파일이 점프오드 파일인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설정하는 겁니다. 개인이. 그래서 포세인 사용자가 지금 이쪽 서버에서 이제 메일 서버에서 메일을 받는데 이걸 다른 데로 넘기고 싶다. 예를 들어 뭐 특정 회사로 들어오는 거를 네, 그 일반 어떤 네이버라든지 뭐 지메일 이런 데 받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네, 자기 홈 디렉토리 안에다가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홈 디렉토리 여기 보시면 대상이 누구냐면 각 사용자가 하는 거죠. 포세인 사용자 보이시죠? 포세인 사용자가 설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만드냐면 홈 디렉토리 안에 만들고 홈 디렉토리가 보통 홈 밑에 자기 아이디인 거 아시죠? 네, 그 안에 직접 VI로 이렇게 편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 계정으로 들어오는 메일들을 포세인 네이버닷컴 지메일로 포워딩할 때 주소를 하나씩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chmod, 점프오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퍼미션이 중요합니다. 본인만 RW이 되게끔만 설정을 하셔야지. 네, 이 퍼미션이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포워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사용자에게만 읽기 쓰기 권한이 설정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뭐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이제 파일들은요, 이 정도만 아시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